관광객들과 함께 잠자는 처녀들에 관한 전통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대의 전통과 놀라운 자연미가 만나는 곳 티베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히말라야에서 평화로운 불교 수도원에 이르기까지 티베트는 독특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형제간 다처제를 탐구하고 강인한 유목민을 만나며 이 놀라운 관습들의 문화적 의미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영감을 주고 놀라움을 안겨줄 모험을 준비하세요. 더 많은 놀라운 여행 이야기를 위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출발합시다. 형제간 다처제, 티베트의 독특한 결혼 전통. 형제간 다처제는 티베트에서 행해지는 독특한 결혼 전통으로 한 여성이 여러 형제들과 동시에 결혼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별한 결혼 제도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주로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티베트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서 이러한 관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제한된 경작 가능한 땅은 전통적인 단일 결혼 제도로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형제간 다처제를 통해 가족은 땅이 나뉘지 않도록 할 수 있었고, 각 형제가 결혼 후 독립된 가구를 세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도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 형제간 다처제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대화, 도시화 및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많은 티베트인들은 이 관습을 버리고 더 전통적인 결혼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교육과 직업 기회가 도시 외부에서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인 변화도 이 전통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간 다처제는 환경적,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문화적 관습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인간 공동체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관습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목민족, 강인한 드파. 티베트의 유목민족인 드파는 여름과 겨울 목초지를 따라 계절적으로 이동하며 주로 야크, 양, 염소 등의 가축에게 최상의 풀밭을 제공합니다. 이 유목민들은 티베트 고원 지역의 극단적인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블랙 야크 털 텐트인 바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티베트 문화와 깊이 얽혀 있으며 야크 버터와 치즈 생산, 직조, 가축 사육과 같은 전통적인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들의 경제와 생활 방식의 중심이며 극한의 환경에서 그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불교 수도원, 영성의 중심지. 티베트의 불교 수도원들, 예를 들어 족항사원과 세라수도원은 영적, 교육적, 문화적 중심지로 기능합니다. 수도사들은 일상적인 의식, 예를 들어 찬송, 명상,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섬세한 모래 만다라 제작에 참여합니다. 이 수도원들은 불교 철학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도사들이 깊은 이해를 위해 토론을 벌이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몰람기도 축제와 같은 축제는 수도사와 평신도를 한자리에 모여 공동기도와 축하를 하게 하여 티베트 사회의 사회적, 영적 결속을 강화합니다. 티베트의 지리적 중요성.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에 자리 잡은 티베트는 평균 해발 고도가 4,900m, 온림욕 1,000피트에 달하는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도의 희박한 공기는 티베트인들에게 독특한 생리학적 적응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폐 용량이 증가하고 혈액 속의 질소산화물 농도가 높아져 산소가 몸에 더 잘 전달됩니다. 티베트의 광활한 풍경, 즉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계곡, 청정한 호수들은 그 지역의 신비로운 매력과 영적 중요성을 더합니다. 또한 티베트는 양쯔강, 황허강, 브라마푸트라강과 같은 주요 아시아 강들의 발원지로 그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물 다양성,
티베트의 상징적인 동물들. 티베트는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풍경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혹독한 고산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상징적인 동물 중 하나는 티베트 영양치루입니다. 이 우아한 동물은 고급 양모인 샤토시로 유명하며, 이 양모는 역사적으로 고급 직물로 짜여졌습니다. 불행히도 밀렵으로 인해 이들의 개체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호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를 목표로 한 불법 사냥 활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 문화에서 중요한 동물은 야크입니다. 이 강인하고 다재다능한 동물은 티베트 유목민들의 생계에 필수적입니다. 야크는 고기, 우유, 약모를 제공하며 험난한 지형을 넘어 물건을 운반하는 짐승으로도 사용됩니다. 추위와 높은 고도에 적응한 야크는 티베트의 외딴 지역에서 살기에 적합하여 수세기 동안 티베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이 동물들, 멸종 위기에 처한 치루에서부터 필수적인 야크와 강력한 티베트 마스티프에 이르기까지 티베트의 생물 다양성과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의 환경적 도전과 인간의 영향을 견뎌냈으며, 오늘날에도 티베트의 독특한 생태계와 회복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티베트의 아시아물의 원천으로서의 역할. 티베트는 종종 아시아의 물탑으로 불리며 아시아 대륙의 많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티베트가 양쯔강, 황허강, 인더스강, 메콩강, 브라마푸트라강 등 여러 주요 강들의 발원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들은 농업, 음용수, 에너지 생성 및 생태계 등을 지원하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합니다. 티베트의 빙하와 남초 호수와 얌드록 호수와 같은 고산 호수들은 강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들은 자연 저수지 역할을 하여 강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며 특히 비가 부족한 건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 즉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는 티베트의 물 자원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빙하의 빠른 녹음과 물 흐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티베트뿐만 아니라 이 강들에 의존하는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도 이러한 소중한 자원의 관리에 도전을 추가합니다. 티베트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보장은 세계적인 중요 사안이 되어도 환경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물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의 럭셔리.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는 티베트의 응지 지역에서 자라는 희귀하고 매우 소중한 과일로 고산지대에서 자랍니다. 이 사과가 특별한 이유는 그 스트라이킹한 거의 검은색 껍질 때문인데, 이는 지역의 고산 환경에서 강한 자외선에 의해 형성된 결과입니다. 껍질의 어두운 색은 강한 햇빛에 대한 자연적인 적응으로 자외선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적 매력을 더합니다. 특별한 외모 외에도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는 그 맛으로도 눈에 띕니다. 이 사과는 달콤함과 신맛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하는 즙이 많고 달콤한 과육으로 유명하며 맛있는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희귀하고 자라는 환경이 어려워서 사치품으로 간주됩니다. 이 특별한 과일의 가격은 한 개당 7달러에서 20달러에 이르며 특히 고급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 희소성과 뛰어난 품질 덕분에 티베트의 독특한 농업 상품을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집니다. 티베트의 역사적 유산. 티베트는 수천 년에 걸친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기원은 불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고대 영적 전통인 본 종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세기에는 송첸간포의 지도 아래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였으며 티베트 고원을 통합하고 불교를 국가 종교로 확립했습니다.
불교의 영향은 수세기 동안 티베트의 문화, 철학, 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및 정치적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티베트의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50년 중국 인민공화국이 티베트를 장악하면서 지역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티베트인들의 광범위한 항의와 저항이 이어졌으며 1959년 티베트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봉기 결과로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고 그는 여전히 티베트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인들은 전통적인 관습, 언어, 종교적 신념을 보존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 보존과 자치권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은 이 지역 현대 역사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통제와 티베트의 저항. 중국이 1950년대부터 티베트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종교적 및 문화적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으며 전통적인 불교 관습에 대한 제한, 중요한 티베트 사원의 파괴, 만다리너를 우선시하는 티베트어 억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티베트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에 심각한 침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 하나는 1995년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선출된 판첸 라마를 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선출 과정을 우회한 결정으로 판첸 라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중국 당국에 의한 판첸 라마의 선출은 많은 이들에게 티베트인의 종교 생활에 대한 더 큰 통제를 행사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티베트인의 저항은 여전히 강력하고 끈질긴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지배에도 불구하고 많은 티베트인들은 평화로운 시위, 시민 불복종,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및 종교적 관습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내부와 전 세계 티베트 디아스포라의 활동가들은 티베트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하며 더 큰 자치권과 티베트인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국기의 상징성. 티베트 국기. 일반적으로 눈사자 국기라고 불리는 이 국기는 티베트인들의 정체성, 문화 및 자치권을 위한 투쟁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인 눈사자가 그려져 있는 이 국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티베트인들의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국기의 색상들, 예를 들어 하늘과 눈을 나타내는 파랑과 하얀색, 그리고 정신적 번영을 상징하는 노란색은 티베트 불교와 나라의 자연 아름다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비록 티베트 내에서 중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국기를 개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국기는 티베트 디아스포라에서 지속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점령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티베트 문화, 종교, 삶의 방식 보존을 위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국제적으로 이 국기는 티베트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상징이 되어 자유와 티베트의 인권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커뮤니티가 자리 잡은 국가들에서는 국기가 종종 시위, 문화 행사 및 티베트 독립을 위한 연대의 시각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야기 전통, 티베트 역사 보존. 티베트의 이야기. 전통, 특히 게사르 왕의 서사시와 같은 서사적 이야기들은 티베트인들의 역사, 가치 및 영적 신념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구술로 전해지며 오락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으며 게사르 왕과 같은 영웅은 선이 악을 이기고 용기, 지혜, 정의의 미덕을 상징합니다. 티베트의 이야기. 전통은 단순히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활기차고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음악, 춤, 전통 악기를 사용하여 공연되며 관객을 문화적 경험에 몰입시킵니다. 공연은 주로 축제, 모임 및 의식 중에 이루어지며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 전통을 통해 티베트인들은 조상들의 역사와 깊은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에도 티베트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영적 및 윤리적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춤, 티베트 문화의 표현. 티베트 음악과 춤은 티베트 사람들의 문화적, 영적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티베트 음악에서 사용되는 전통 악기인 드레민, 6줄의 비팟과 링부, 일종의 플루트 등은 신성한 맥락과 세속적 맥락 모두에서 울려 퍼지는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음악은 종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의식은 축복을 초대하고 신성과의 연결을 촉진한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축제와 사회적 모임에서도 존재하며 축하와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전통적인 티베트 춤, 예를 들어 챔춤은 문화의 영적 유산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챔춤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가면과 의상을 입은 승려들에 의해 수행되며 신성한 가르침과 역사적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종교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 춤은 중요한 종교적 축제 동안 수행되며 선과 악의 싸움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고 티베트 불교의 핵심 원리를 표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러한 예술 형태를 통해 티베트 사람들은 오락뿐만 아니라 고대의 문화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승려와 수녀들의 일상. 티베트의 승려와 수녀들은 엄격한 규율을 따르며 주로 영적 실천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기도, 명상, 공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명상은 영적 실천의 핵심으로 여겨지며 이는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촉진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들은 또한 철학적 토론에 참여하여 깊은 불교 교리를 탐구하고 동료 승려와 수녀들과 지적 토론을 통해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점성술은 이들 영적 실천자들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승려와 수녀들은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점성술을 상담하며 예를 들어 의식의 시기, 길한 날짜 선택 등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해 안내를 받습니다. 이러한 영적 일상에 대한 깊은 헌신은 티베트의 불교 전통을 보존하고 현대적인 도전 속에서도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지도록 기여합니다. 하늘 장래, 영적인 장래 의식. 하늘 장래, 현지에서는 자토르로 알려진 이 의식은 티베트 문화에서 가장 독특하고 영적으로 중요한 장래 관습 중 하나입니다. 이 의식에서 고인의 시신은 독수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산꼭대기나 열린 공간에 놓입니다. 이 관습은 티베트 불교의 무상, 무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으로 보고 시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다른 생명체들을 노을이짓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늘 장래 의식은 생명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고인의 시신을 가장 자연스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구에 돌려주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티베트 불교 사상에서 죽음은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의 덧없음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의식은 또한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시신이 원소로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우주적 순환으로 돌아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독특한 장래 의식은 여전히 티베트의 많은 지역에서 수행되며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적이고 문화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